네, 안녕하세요. 이문환 교수입니다. 오늘도 디자이너들을 위한 웹 프로그래밍 관련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텍스트 스타일링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스타일링이란 것은 텍스트의 색상을 바꾸거나 굵기를 조절한다거나 정렬 방식을 조절하거나 폰트의 크기나 폰트의 종류를 바꾸는 등의 스타일링을 말합니다. 저희가 접하는 수많은 웹사이트들에는 제각각 다른 폰트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 스타일도 제각각입니다. 굵기나 색상.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잘 스타일링함으로 인해서 가독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의 색깔을 바꾸는 것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태그에 h1 태그로 색깔을 바꿔봅시다 라고 글을 썼고요. CSS 문법에서 h1 태그를 컬러 블루라고 써주었습니다. 색깔을 바꾸는 것은 이미 저희가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컬러라는 속성을 조절하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그치만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컬러와 색상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옐로우, 그린, 블루 말고도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렌지, 라임, 어, 보라색 등등등 영어로 되어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색상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은 구글링을 해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방법은 헥스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미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그 이외의 디자인 툴들에 익숙한 학생들은 헥스 코드가 뭔지 알고 있을 거예요. 맨 밑에 RGB 값을 사용하는 방식은 RGB 그리고 XYZ 그러니까 R값, B값, G값, B값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는 방법인데요. 맨 밑에 RGB 값을 넣는 방식은 RGB 값을 각각 0부터 255의 숫자로 넣으면 됩니다. 헥스 코드는 그 0에서 255의 숫자를 단지 16진법으로 변환한 것일 뿐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RGB 값 그리고 헥스 코드 값을 파악하려면 여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특정 색깔을 선택을 하면 색상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요. 궁금하다면 CSS 컬러라고 아마 구글에서 찾아봐도 수많은 사이트들이 이 RGB 값과 헥스 값을 알려주기 위해서 서비스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CSS 컬러라고 입력한 후에 검색한 결과로 나온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색깔 이름으로 색상을 입력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다시피 저희가 모르는 색상의 명도 굉장히 많습니다. 앨리스 블루, 아쿠아, 베이지, 브라운, 블루 바이올렛, 블루, 코랄 등등등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있죠. 물론 이 명칭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몇 가지 색상명 정도 기억해 두면은 본인이 작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도 여기 들어가 보면은 방금 이 사이트였고요. 컬러 밸류 뭔지 볼까요?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이외에 제가 컬러 RGB라고 컬러 튜토리얼을 보니까 이 RGB 값을 섞어서 이 헥스 코드와 RGB 값이 어떻고 색상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가장 마지막은 여기 html colorcodes.com 이라는 곳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헥스 값, RGB 값을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색상명, 헥스 코드, RGB 값을 입력해서 색상을 조절할 수 있고요. 투명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RGB의 경우에는 RGB 각각 입력하고 맨 마지막에 알파 값, 즉 투명도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0이 투명한 것, 1이 불투명한 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색상과 알파 값, 투명도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볼 텍스트 스타일링 요소는 텍스트 굵기인데요. 텍스트 굵기는 폰트 웨이트라는 속성으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에서 900까지의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110, 123 이런 숫자가 입력 가능한 건 아닙니다.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100 단위로 입력하게 되는 수치고요. 일반적으로는 100, 400, 700이 각각 얇은 굵기, 그리고 기본 굵기, 두꺼운 굵기를 표현할 때 100, 400, 700이라는 값이 활용됩니다. 이렇게 100, 400, 700 이외에도 thin, bold, normal 이런 값을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자면 100에서 900까지의 수치를 폰트 웨이트라는 속성에서 스타일링 할 수 있고 100은 얇은 굵기, 400은 기본 굵기, 700은 우리가 이미 사용해봤던 B 태그, 볼드 태그의 굵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100 단위의 숫자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폰트마다 100, 400, 700 이외에도 조절 가능한 수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00, 400, 700만 기억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in, normal, bold의 굵기로 스타일링 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음 속성은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입니다. 텍스트 얼라인은 텍스트를 정렬하는 방식에 대한 속성인데요.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이 문단의 모양을 보면 왼쪽 정렬, 두 번째 문단은 오른쪽 정렬, 세 번째는 가운데 정렬, 마지막은 양쪽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렇게 정렬하는 방식을 할 때 저희는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죠. 그림이 좀 작으니까 이따가 실습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바디 태그로 일단 묶여 있고 div 태그가 4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이라고 써놨고 두 번째는 오른쪽, 세 번째는 중앙, 다음은 왼쪽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클래스를 먹였어요. 각각 다르게 스타일링을 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div 태그마다 다른 텍스트 얼라인을 먹이기 위해서 클래스를 붙여놨습니다. 일단 기본은 넘겨주고 그 다음 두 번째 태그에는 right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먹였고요. 이 right라는 이름의 클래스에 어떤 스타일링이 있는지 보자 하니 .right, text align right라고 해놨습니다. 여기 클래스 이름은 저희가 그냥 알아보기 쉽게끔 한 예시이지 다른 이름으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text align, right, left, center 이런 거는 똑같이 따라 주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text align right 하면 요 div 태그가 오른쪽 정렬된다. 두 번째 text align center를 먹인 세 번째 div 태그에는 중앙 정렬, 그 마지막은 왼쪽 정렬이 되었고요. 또 하나 알아둘 것은 텍스트 얼라인 설정이 없으면 그냥 왼쪽 정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첫 번째 div 태그는 왼쪽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justify는 양쪽 정렬을 위한 속성입니다. 자, 여기 코드펜에서 실습을 보여줄게요. 바디 태그 만들고 어떤 학생이 저한테 얘기한 걸 보니까 여기 저희가 원래 닥 타입, HTML 그 태그를 붙이고 바디 태그와 헤드 태그를 했었는데 일단 그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오류가 안 난다고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바디 태그 안쪽에 있는 것만 썼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전체적으로 바디 태그 안쪽에는 폰트 사이즈 50. 이 바디 태그의 폰트 사이즈를 먹힌다는 건 이 안쪽에 있는 자식 요소들도 함께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폰트 사이즈 50이 동일하게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한번 하나씩 해보죠. 라이트는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왜 되겠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죠. 그리고 점 센터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거 점 레프트도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다 정렬이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의미 전달을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 안 어렵겠지만 나중 되면 약간 헷갈리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div 태그에 제가 색상을 먹여볼게요. 백그라운드 나중에 배울 텐데 백그라운드 컬러 뭐 옐로우 이렇게 먹여볼게요. 아이고 근데 지금 차이가 없으니까 마진 버튼 픽셀 이렇게 먹일게요. 자 보면은 지금 제가 하는 것이 div 태그에 일단 배경 색깔을 먹인 거고요. 노랗게. 그리고 밑에 div 태그의 밑쪽 여백 외부 쪽으로 밑에 쪽 여백은 20픽셀이 이렇게 남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div 태그라는 것은 이 덩어리 하나를 다 차지하는 그런 거예요. 이 덩어리 중에서 이 덩어리가 차지되는 속에서 왼쪽 정렬을 하건 오른쪽 정렬을 하건 중앙 정렬을 하건 왼쪽 정렬을 하건 이 노란 공간 안에서 이 텍스트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A 태그는 좀 다른 모양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음 속성은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속성이고요. 텍스트에 선을 넣을 수 있는 속성입니다. 텍스트 여기 보면 오버라인, 센터, 언더라인이라 클래스를 했고 각각의 텍스트 데코레이션 오버라인, 라인 스루, 언더라인이라는 속성과 값을 넣어 주었습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오버라인이라는 것은 텍스트 텍스트의 윗줄을 생성해 주는 것입니다. 라인 스루는 중앙의 줄을 만들어 주신 거고요. 언더라인은 밑줄을 생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김새는 이렇게 오버라인은 위쪽에 중앙, 언더라인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보다 지금 저희가 A 태그를 쓸 때 한번 배웠던 적이 있을 텐데요. A 태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구글로 가는 링크라고 이런 텍스트에다가 밑줄을 스스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보통은 파랗게 링크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는 속성이고 이것을 변경하면 또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해봤을 테지만 이 A 태그의 이 밑줄을 없애려면 A 태그 속성 중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을 불러주고 이번에는 none이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이란 것은 텍스트에 쓰여진 밑줄을 없애라 라고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오버라인, 라인 스루, 언더라인, none이라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값을 정의할 수 있는데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상황은 A 태그를 꾸밀 때 A 태그의 밑줄을 지우기 위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이라고 쓰는 것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텍스트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텍스트 얼라인을 할 때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코드를 보면은 A 태그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A 태그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센터라고 했는데 A 태그는 자기가 원래 만들어졌던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에
라는 요소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 일단 A 태그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도 가운데로 바로 가지 않는다. 일단 이걸 기억해 두고요. 그 이유를 파악하기 전에 일단은 해결 방식부터 보자면 A 태그를 또 다른 div 태그로 감싸 주었고요. 그 div 태그의 센터,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해주었습니다. 부모 자식 요소를 또 생성을 해준 거예요. A 태그가 원래 바깥에 독립적으로 있다는데 div 태그 안쪽에 넣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유는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A 태그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속성으로 디스플레이를 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블럭 형태로 그 속성을 보여주는 div 태그로 감싸주고 그 안에서 가운데 정렬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저희가 했던 그 화면으로 돌아왔고 여기 A 태그 하나 써줬습니다. 참고로 링크를 값을 넣어놓기가 안 정해졌을 때는 이렇게 샵 표시를 해놓으면 그냥 비어있는 링크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A 태그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실습을 한 것처럼 A 태그에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해볼게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먹였습니다. 분명히 이건 저장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운데로 가지 않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기 div 태그에 노랗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링크라 여기 A 태그에도 한번 먹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먹여봤어요. 이거는 제가 노랗게 해놓은 부분이 이 div 태그 혹은 A 태그가 차지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즉, 이 div 태그들은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div 태그가 차지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영역이 넓으니까 왼쪽 정렬을 하면 그 안쪽에 텍스트들이 왼쪽으로 쭉 몰렸고 이 div 태그한테 오른쪽 정렬하라고 하니까 텍스트들이 오른쪽으로 쭉 쏠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A 태그는 자기가 차지하는 영역이 애초에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div 태그는 이만큼이나 넓었으니까 왼쪽, 오른쪽, 중앙 정렬을 했을 때 그 차이가 눈에 확확 보이는 것에 반해서 A 태그는 이미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요 글씨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동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디스플레이 인라인 요소의 특징입니다. div 태그는 디스플레이 블럭 요소고요. A 태그 같은 것들은 디스플레이 인라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해본 것처럼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죠. 센터, 레프트, 라이트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꼼수를 써야 되는 건데요. 나름대로 꼼수이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데 여기 div 태그를 하나 만들고 여기 클래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냥 여기 그냥 뭐라고 할까요? 실습에 해놓은 것처럼 그냥 메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메뉴라고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 태그를 그 안쪽에다 감싸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화면에서 지금 바뀐 거 보셨어요? 자, 여기 A 태그 영역을 바꿀게요. A 태그 영역을 제가 그린으로 바꿨어요. div 태그 안쪽에 A 태그를 넣었고 A 태그는 초록색으로 바꿨어요. 어쨌건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의 꼼수는 이 A 태그에 텍스트 얼라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메뉴에다가 텍스트 얼라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그 안에 있는 A 태그는 그냥 텍스트랑 똑같이 받아들이거든요. A 태그나 텍스트는 똑같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하기도 하고
오른쪽 정렬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요. 그런 이유 때문에 A 태그를 중앙으로 정렬하려면 이렇게 div 태그로 감싸고 해주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